이미 이브리그 레벨은 넘어섰다. 배준호 차원이 다른 클래스. 팀 내 최고 평점 미친 활약 터졌다. PL 이적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네. 디귿디귿. 스토크 vs 와포드. 스토크 시티는 17일 오후 11시 한국 시간 영국 와포드에 위치한 버커리지 로드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2라운드에서 와포드에 0에서 3으로 패했다. 이날 스토크는 4-2-3의 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 테젤이 포진했고 구치, 버거, 맨오프가 뒤를 바쳤다. 중원에는 톰슨, 로렌이 짝을 이뤘고 보켓, 깁슨, 윌모트, 차마두가 400을 구성했다. 골키퍼 장갑은 요나손이 꼈다. 배준호는 벤치에 앉았다. 이에 맞선 와포드는 3-4의 3 포메이션을 꺼내들었다. 차크베타제, 바여, 카엠베가 3톱으로 나섰고 은가키아, 바시루, 시소코, 앤드류스가 미드필더로 출전했다. 300은 모리스, 시에랄타, 폴락이 호흡을 맞췄고 바흐만이 골문을 지켰다. 와포드가 전반 초반 위협적인 슈팅을 시도했다. 전반 8분 앤드류스가 우측면을 돌파한 뒤 강력한 슈팅을 날렸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스토크도 반격에 나섰다. 전반 19분 우측에서 공격을 이어가던 도중 흘러나온 공을 테젤이 그대로 슈팅으로 마무리했지만 골대를 벗어나고 말았다. 와포드가 다시 기회를 잡았다. 전반 27분 공격에 가담한 은가키아가 예리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스토크가 전반 막판 집념을 보여줬다. 전반 42분 맨오프가 우측면에서 상대 공을 탈취한 뒤 그대로 중앙으로 쇄도했다. 그러나 각이 없는 상황에서 날린 슈팅은 선방에 막혔다. 와포드가 후반 초반 선제골을 터뜨렸다. 후반 2분 우측에서 중앙으로 들어온 앤드류스가 왼발 슈팅을 날렸다. 골키퍼 선방에 막힌 공이 떠올랐고 카임베가 이를 놓치지 않았다. 와포드가 곧바로 추가골까지 만들었다. 후반 5분 카임베의 슈팅이 골키퍼에게 막혔고 흘러나온 공을 이번에는 앤드류스가 밀어넣었다. 스토크가 승부수를 띄웠다. 후반 18분 테젤, 구치, 버거를 불러들이고 배준호, 쿠마스, 모란을 한꺼번에 투입됐다. 하지만 오히려 득점을 올린 쪽은 와포드였다. 후반 28분 카임베가 역습 상황에서 골망을 갈랐다. 배준호가 슈팅을 기록했다. 후반 35분 페널티 박스 안에 진입한 배준호가 오른발 슈팅을 날렸지만 크로스바 위로 뜨고 말았다. 이어 후반 41분에는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수비벽에 막혔다. 결국 양팀의 경기는 와포드의 3에서 0 승리로 마무리됐다. 2. 스토크의 왕, 배준호 인기 대박. 1 시즌 만에 프리미어리거 되나? 이번엔 PL팀에서 관심. 배준호의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 이번에는 프리미어리그, PL, 팀 플럼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영국 팀 토크에서 활동하며 스토크 소식을 전하는 프레이지 플래처 기자는 13일 한국 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플럼이 배준호에게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다. 배준호는 대한민국에 떠오르는 에이스다. 대전 하나시티즌 출신인 그는 지난 2022 시즌 K리그 무대를 처음으로 밟았고 첫 시즌임에도 주전 자리를 꿰차며 존재감을 알렸다. 이후 2023년에는 국제축구연맹 FIFA U20 월드컵에 참가해 6경기 동안 한 골 1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여름에 열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친선 경기에서 팀 K리그 소속으로 출전했다가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지난 여름 스토크의 유니폼을 입으며 처음 유럽 무대에 데뷔했다. 초반에는 선발과 교체를 오가며 주전 경쟁을 시작했다. 이후 9라운드 브리스톨 시티전에서 잉글랜드 무대 데뷔 후 4경기 만에 첫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꾸준히 출전 시간을 확보한 그는 카디프 시티전에서 데뷔골을 폭발했고 리그 38경기에서 2골 5도움을 기록하며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상승세는 계속됐다. 스티븐 슈마허 감독의 신뢰를 듬뿍 받은 그는 구단에서 올림픽 예선 차출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자원이었다. 팀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한 배준호는 결국 구단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면서 활약을 인정받았다.
첫 시즌을 마친 뒤 지난 6월에는 생애 첫 A 대표팀에도 이름을 올렸고 싱가포르전에서 교체로 데뷔하자마자 데뷔골까지 터뜨렸다. 프리시즌 기간에도 최상의 컨디션을 자랑했다. 배준호는 코크시티와 열린 친선 경기에서 멀티골을 뽑으며 팀의 5에서 0 대승을 도왔다. 경기 후 슈마허 감독은 BBC 라디오 스토크를 통해 배준호는 날카로워 보인다. 경기 시작 후 20분 동안 조용했고 우리가 원한 만큼 공을 많이 터치하지 못했지만 활력을 되찾으면서 2골을 넣었다. 정말 잘했고 다른 몇 가지 좋은 기회도 잡았다. 고 칭찬했다. 이어 그는 토클래스 플레이어고 정말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온 것 같다. 배준호는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고 있다. 고 덧붙였다. 배준호의 입지는 나날이 두터워지고 있다. 다음 시즌엔 등번호 10번을 달게 됐다. 스토크는 배준호의 등번호 변경과 2024에서 25시즌 확정된 스토크 선수단의 등번호를 공식 발표했다. 배준호는 기존의 등번호 22번을 달고 있었다. 스토크는 팀의 에이스를 상징하는 등번호 10번을 배준호에게 맡기면서 그를 향한 신뢰를 드러냈다. 동시에 새 유니폼을 발표하면서 배준호를 모델로 앞세우기도 했다. 배준호가 구단에서 갖는 위상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엔 네덜란드의 명문 클럽 페이노르트와 이적설도 있었다. 네덜란드 매체 1908은 페이노르트가 배준호를 노리고 있다. 그들은 에이전시와 직접적으로 연락 루트가 있다. 페이노르트는 배준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했고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가 1군 즉시 전력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배준호 역시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출전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보도했다. 그를 눈여겨보고 있는 유럽 구단은 페이노르트뿐만이 아니었다. 팀토크는 소식통에 따르면 분데스리가와 세리에 A 위 클럽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프리미어리그의 3팀이 스토크에서 그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알렸다. 고 배준호에게 관심을 갖는 구단이 많다고 전했다. 스토크가 배준호를 보낼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지난 이적설 당시 스토크 현지 소식을 전하는 매체 스토크 온 트렌트 라이브는 배준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여름 동안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없었다. 그는 겨우 20살임에도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고 있다. 페이노르트가 첫 번째로 연결된 빅클럽이고 더 많은 이적설이 나올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고 짚었다. 그러면서 다만 그는 여전히 스토크에서 행복해 보인다. 그가 이곳에서 행복하다면 축구와 비즈니스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무슨 무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면 당장은 그를 데리고 있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고 전망했다. 한편 배준호는 프리시즌 도중 가벼운 허벅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막전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구단 의료진과 함께 훈련을 진행하며 복귀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슈마허 감독은 오는 14일 잉글랜드 풋볼리그컵, EFL컵 1라운드에서는 쉬어갈 가능성이 높고 17일 예정된 와포드와의 리그 2라운드에 출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3. 배준호 이어 엄지성도 뜬다. K리그 오른쪽 화살표 유럽 직행 연이은 성공신화 기대감. 잉글랜드 무대로 진출한 K리그 출신 재능들의 성공신화가 또 탄생하는 분위기다. 지난 시즌 배준호, 21 스토크시티, 가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면 이번 시즌엔 엄지성, 22 스완지시티, 이 또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광주 FC를 떠나 스완지시티로 이적한 엄지성은 초반부터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챔피언십 개막전부터 선발 출전 기회를 받은 그는 데뷔 2경기 만인 지난 14일 질링엄 4부 과위 카라바오컵에서는 유럽 진출 첫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이어진 챔피언십 2라운드 프레스턴 노스엔드전에서도 선발로 나서 결승골이 된 페널티킥 PK를 유도해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현지에선 벌써 극찬이 나오기 시작했다. 현지 매체 웨일스 온라인은 프레스턴전을 마친 뒤 엄지성에 대해 빠른 스피드와 개인기로 상대 수비진을 훌륭하게 흔들었다. 지난주보다 훨씬 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고 덕분에 엄청난 활약을 펼쳤고
PK도 유도했다. 고 평가했다. 스완지 시티의 현지 팬들도 엄지성의 성엄, 애엄을 이엄으로 연호하면서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다.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빠르게 현지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현지 적응은 물론 새로운 리그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게 일반적이지만 이적 직후부터 빠르게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적생 엄지성에 대한 현지 평가도 좋은 분위기다. 지난 시즌 스토크시티에 입단한 뒤 맹활약을 펼치며 현지를 사로잡은 배준호의 뒤를 잇는 모습이다. 배준호 역시 지난해 대전 하나시티즌과 2023 국제축구연맹 피파 20세 이하 U20 월드컵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스토크시티로 이적, K리그에서 유럽으로 직행했다. 첫 시즌부터 펄펄 날았다. 38경기, 선발 25경기에 2골 5도움을 기록한 챔피언십 기록뿐만 아니라 존재감 자체가 에이스라는 평가로 이어졌다. 이적 첫 시즌 스토크시티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을 정도다. 이 같은 활약을 바탕으로 배준호는 최근 A 대표팀에도 승선했고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팀들의 관심도 받고 있다. 여기에 엄지성도 빠르게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K리그 출신 두 재능이 연이어 유럽 연착륙에 성공한 모습이다. 한국 축구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K리그 신성들을 향한 유럽 구단들의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K리그에서 경쟁력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선수들이라면 유럽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걸 배준호와 엄지성이 연이어 증명해 보인 덕분이다. 4. 감히 구단에 대들어? 나가라 EPL 슈퍼스타 대구력, 충격 방출, 대위기, 체면 말이 아니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을 휘어잡았던 슈퍼스타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구단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냈다가 팀에서 내쳐질 위기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19일 한국 시간 첼시 수뇌부들은 엔소 마레스카 감독의 의견을 지지한다. 라힘 스털링 30은 여전히 첼시 잔류를 원하지만 그를 대체할 선수는 이미 많다고 보도했다. 스털링은 19일 맨체스터 시티와 2024에서 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경기 1시간 전 공식 성명서를 냈다. 명단에서 제외되자 스털링 대변인은 스털링과 첼시의 계약은 3년 남았다. 개인 훈련을 위해 잉글랜드에 일찍 돌아오기도 했다며 현재 팀 내부 상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 스털링은 프리시즌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치지 않았나 라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해당 성명서는 첼시 수뇌부의 심기를 건드렸다. 마레스카 감독은 스털링의 명단 제외는 기술적인 이유였다고 담담히 밝혔다. 기브미 스포츠에 따르면 첼시 고위층들은 마레스카의 의견에 동의했다. 구단에 공개적으로 항명한 스털링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심지어 첼시는 이미 왼쪽 측면 공격수들이 차고 넘친다. 매체는 페드로 네투와 미하일로 무드리크도 마레스카 감독 체제의 왼쪽 공격수 옵션이다. 며 게다가 주앙 펠릭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합류할 가능성도 있다. 스털링의 위치는 더욱 뒤처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서를 낸 시간도 최악이었다. 기브미 스포츠에 따르면 스털링은 이미 맨시티와 경기 3일 전에 결장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경기 직전에 현 소속팀을 공개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영국 BBC 패널로 참석한 마이카 리차즈와 제이미 레드냅 등은 스털링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의 행동은 명백한 실책이다고 봤다. 2년 전 스털링은 맨시티를 떠나 이적료 5천만 파운드, 약 875억 원을 기록하며 첼시에 합류했다. 당시 스털링은 첼시의 핵심 공격수로 몇 년간 활약할 듯했다. 하지만 올 시즌부터 닻을 올린 마레스카 시대 초반부터 눈밖에 났다. 프리미어리그 통산 123골에 빛나는 윙어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다.